자, 선정을 하시는데, 선정이 잘 되는 날도 있고, 선정이 잘 생각처럼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것은 선정하기 전에 자기의 마음 상태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고, 선정을 방해하는 5요소가 가라앉아 있으면 선정이 잘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선정이 잘 안 되죠. 선정하기 1시간 전에 누구와 크게 싸웠다. 그러면 선정이 잘 될 리가 없겠죠. 그처럼 그 전에 마음 상태가 중요하고, 선정하시기 전에 우리 명심문을 라인 바이 라인 이렇게 한번 조용히 읽어보시고, 나에게 지금 감각적 욕망이 있는가 없다. 나에게 들뜸과 후회가 있는가 없다. 나에게 애태와 혼침이 있는가 없다. 나에게 적의가 있는가 없다. 나에게 회의적 의심이 있는가 없다. 이렇게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선정을 하시면 훨씬 선정이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초선에 들어가는 테크닉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번 기회 되는 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들이쉴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단계적으로 끊어서 들으시기도 하고 내쉴 때도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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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이렇게 약간 끊어서 처음에 한 2, 3분 정도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호흡이 들어올 때 몸이 약간 뒤로 젖혀지고 가슴이 벌어지고 배가 앞쪽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호흡이 날숨을 할 때 그 반대로 수축되고 배가 꺼지고 이런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림함으로써 마치 파도 타기 하듯이 그런 걸 이용한다든지 또는 심박을 알아차려가지고 그 심박을 호흡과 같이 팡팡팡팡팡팡팡팡 이런 테크닉 그런 여러 가지 테크닉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테크닉을 다 해도 초선이 잘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통찰의 힘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장애가 잘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선정을 잘 함으로써 통찰하는 즉 사띠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고 또 사띠를 잘하게 되면 마음이 어지럽지가 않거든요. 마음이 산란하지가 않으니까 통찰이 잘 된다. 사띠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집중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찰나산매죠. 순간순간 계속 산매가 자그마한 산매가 계속 일어나는 게 사띠예요. 그리고 사띠를 계속 하게 될 때 마음의 힘이 커지기 때문에 선정이 잘 된다. 그런 거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띠를 할 때 지금 제가 직접 가르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은 음, 몸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몸이 움직이면 동작이 일어나잖아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수행자들은 왼, 오른 하면서 삿질을 하더라고요. 초보자니까 아직. 그렇게 해서 알아차림을 유지하려는 노력. 그리고 몸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또는 내 몸의 자세가 바뀔 때 내 몸이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일어나 있다가 앉을 때
샤워를 하느라고 팔이 머리 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설거지를 하느라고 손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몸에 커다란 동작이 일어날 때 알아차린다.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말이 나올 때, 내 입에서 말이 나오면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잖아요. 그때 알아차리면서 말을 한다. 그러면 실수가 안 일어나요. 그리고 마음이 제어가 되고 말이 제어가 되죠. 그리고 팔정도의 정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두 사람이 마음을 상할까 안 상할까를 구별이 되죠. 그렇게 내 입에서 말이 나갈 때 말을 알아차리면 한다. 그 다음에 남의 말을 들을 때 내가 상대의 말을 들을 때 그 상대의 입을 가만 보세요. 그러면 말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삿띠를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물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삿띠가 돼야 되겠지만 훈련하는 입장에서 처음부터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걸을 때, 내가 부엌을 갈 때, 내가 마당을 갈 때, 내가 산보를 할 때, 내 몸이 움직이고 있을 때 자동으로 삿띠를 한다.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할 때 삿띠를 한다. 내가 말을 들을 때 삿띠를 한다. 그래서 이 삿띠를 생활해야 됩니다. 이 삿띠를 생활하면 삿띠가 나한테 익숙해지고 내가 삿띠를 자유롭게 다루게 되면 생각이 가라앉아요. 생각이. 그래서 개수기로 생각을 딱 이렇게 눌러보면 생각을 누른다 하면은 좀 처음에 개념이 안 잡히면은 좋아요, 싫어요 하고 탐진치 이 5개만이라도 눌러봐라. 그걸 개수를 하면은 숫자가 확 줄어들어요. 삿띠 하는 사람들은. 왜냐? 삿띠가 항상 지금 현재 알아차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잡다한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삿띠를 잘 유지해야 된다. 삿띠는 한자로 념자를 씁니다. 념. 념자 한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념자. 화자를 하면은 지금 마음이죠. 지금 마음. 지금 마음이 삿띠예요. 그래서 참 한자말 잘 만드셨죠. 지금 마음이 삿띠다. 그래서 이 삿띠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마음 챙김, 마음 지킴, 알아차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삿띠의 본래 말뜻은 기억한다라는 뜻이 있대요. 기억한다. 그런데 경전을 쫙 이렇게 뒤져보면 수행에서 삿띠를 쓸 때는 기억한다는 의미로 쓰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이 알아차리는 걸로 쓴다고 합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계기는 그 아나빠나 삿띠경, 즉 부처님께서 설하신 짧은 여러 경 중에 들숨 날숨에 대해 마음 챙기는 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아나빠나 사티 수타입니다. 그게 보면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말로 번역하면서 안반이 아나빠나 들숨과 날숨이니까 거기에 이 사띠를 지킨다. 지킬 숫자에다가 거기서 이제 번역해서 마음 챙김 영어로 마인드풀니스 이렇게 이제 쓰는데 마음 챙김이라는 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뜻을 살펴보면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과 그 대상을 보면서 일어나는 내 마음을 알아차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알아차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마음 챙김이라고 해도
우리 수행자 그룹에서는 그 낯익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쓰건 저렇게 쓰건 뜻은 그렇다. 그래서 대상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린다. 그 두 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가다가 강아지가 눈에 들어오면 강아지를 알아차린다. 그리고 강아지를 그냥 인식하고 지나가는지 아니면은 그 강아지에 대해서 호불호가 일어나는지 알아차린다. 호불호만 일어나는지 아니면 호불호 다음에 강아지를 가서 쓰다듬어야겠다든지 나도 저런 개를 키우고 싶다든지 저 개는 잘생겼으니까 이래야겠다. 저 개는 못생겼으니까 이래야겠다 하는 다른 마음이 일어나는지 의도가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은 그 불교 수행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거고 단지 초기 불교에서만 사띠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선불교에서도 굉장히 강조하죠. 선불교에서도 이 깨어있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마음. 그래서 그 얘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만공 스님께서 제자들을 정자 밑에 모아놓고 쭉 법담을 나누시다가 새가 한 마리 푸르륵 하고 날아가니까 저 새가 하루에 몇 리를 가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스님이 저렇게 물을 때는 뜻이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우물쭈물하니까 오월 스님이 일어나서 공손히 합장하면서 단 한순간도 이 처마 끝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 답을 했죠.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단 한순간도 내 마음이 여기를 삿디하는 것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초기 불교의 교학과 선불교의 교학이 다르지 않다. 곳곳에서 겹쳐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삿띠를 하는 것이다. 삿띠를 해야만 선정이 강화된다. 선정이 발전하지 않는 것은 삿띠가 약하기 때문이다. 이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주법회에서 우리 도반들하고 같이 하면서 초선에 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테크닉을 얘기를 했습니다. 테크닉을 얘기를 하고 음, 우리 도반님 중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독과를 증득한 분이 한국에 계세요. 그래서 그 도반님한테 도반님이 어떻게 해서 초선을 잘 하게 됐는지 음, 도움되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하니까 그 도반님 하시는 말씀이 눈 떠서 시작해서 눈 떠서 첫 호흡의 삿대를 시작해서 잠잘 때 마지막 호흡까지 삿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반님을 낸시님이 직접 지도를 했는데 며칠 딱 지도하더니 어? 곧 초선 일어나겠네. 초선 펑 일어나. 그 삿띠가 이렇게 강력한데 선정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내가 선정이 약한 것 같다 할 때는 선정이 잘 되는 분은 뭐 잘 되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 선정이 좀 잘 안 된다 할 때는 삿띠를 확 강화를 하세요. 삿띠를 확 강화를 하시고 계율을 지키세요. 계율을. 계율을 지키면 마음이 따라앉거든요. 우리 오계가 뭔지 알잖아요. 그러면 계율을 삿대하는 거예요. 그냥 계율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그래서 옛날에는 못 지켰는데 지금은 수행하는 입장에서 계율을 지켰다. 그러면 계율을 지킨 사례를 얘기하세요. 그런데 지켜야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못 지켰다.
그래도 뭡니까? 계율을 못 지킴을 알아차림한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아, 내가 계율을 못 지켰구나. 그거는 이제 마음속에 계율이 그만큼 들어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계율을 지킨 걸 얘기하시고, 못 지켰으면 못 지킨 거를 사례를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인터뷰하니까.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달 정도 지금 수행을 레벨 1을 시작을 했는데, 계율이 이제 들어가죠. 계율 지킴, 계율 지킨 거, 못 지킨 거 분명히 알아차림. 그 다음에 일상사띠는 몸이 움직일 때 자동으로 사띠한다. 그래 일어나서 딱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띠가 들어가는 거예요. 24시간 사띠하면 오죽 좋겠습니까만은 그거 잘 안 되니까 우선은 몸이 움직여서 내 왼발과 오른발이 움직일 때라도 알아차림해라. 손이 막 움직일 때도 알아차림해라. 몸에서 동작이 크게 일어날 때 알아차림하고 말이 나갈 때 알아차림하고 남의 말을 들을 때 알아차림. 네, 그렇게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간이 뭐 부족해서 한 번에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경전에 나와 있는 거를 조금 읽어 드릴게요. 어떤 걸 읽어 드릴 건가 하면은 대념처경. 대념처경은 디가니까야에 나오는 경전인데 네 가지 대상에 대한 마음 챙김이에요. 사념처경이에요. 그래서 사념처에 대해서 제 말이 아니고 2600년 전에 곧다마 시다르타 붓다께서는 어떤 걸 대상으로 어떻게 마음 챙김을 하라고 하셨는지. 그러니까 신수신법이라 그러죠. 이 신수신법에 대해서 어떤 것을 삿디하라고 가르치셨는지 경전에 의거해서 그 경전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것도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하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중에 핵심적인 거를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은, 아,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는 이런 내용이구나. 아, 이게 몸에 대한 관찰이고, 이게 마음에 대한 관찰이고, 이게 느낌에 대한 관찰이고, 이게 법에 대한 관찰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신수신법의 사념처관에 대해서 대념처경을 중심으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을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는 시간을 하겠습니다.